자, 세라믹 사이딩 시공이 완전히 끝났습니다. 끝났고요. 현장 오시면 세라믹 사이딩 샘플을 제가 드릴게요. 뭐 일단 요 제품인데 혹시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으로 오시면 가져갈 수 있고요. 일단 시공된 모습을 또 보고 싶으시면 현장으로 오시면 됩니다. 현장 와서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들이 중요하고요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라믹 사이딩 시공은 제가 좀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. 물론 제가 용접도 잘하지만 세라믹 시공, 사이딩 시공도 상당히 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장 와서 보실만한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.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제가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제 기랩바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짜투리요, 자르고 남은 짜투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고요. 오늘 저 위를 마지막으로 다 끝났어요. 이제 나머지는 요 밑에는 이제 또 펜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. 비가 와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적인 시간으로는 5일에서 6일 정도 사이 걸린 거예요. 저 뒤까지 시공은 이제 다 끝났고요. 이제는 마감 작업도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이런 부분에 실리콘을 써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.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여기도 실리콘을 다 써야 됩니다.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고요. 모서리 같은 데도 실리콘을 작업을 해야 되고요. 이제 소펫 작업들이 남아 있고요. 마감이 지금 이 모습이 대략 한 80%라면 마감된 모습은 120%예요. 나중에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라믹 사이딩 시공 과정은 이번 공사 기간에도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났고 다행스럽게도 한 장의 파도 없이 로스 없이 시공이 잘 돼서 세라믹 사이딩이 좀 남았습니다. 남았는데 요 남은 걸 갖고 이제 거실 아트월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기획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. 재료를 딱딱 맞추면 좋은데 맞추기가 어려워요. 사실은 그거 딱딱 맞춰서 계산하려면 몇 날 며칠 그것만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또 예를 들어 하다가 똑 부러질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를 맞추기란 어렵고 조금 남게 시키는데 다행히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. 많이 남지는 않고 요 부분에 아트월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던 전열 교환기 판넬 왔어요. 부속하고 판넬 주택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. 오히려 단열이 더 잘 된 주택에서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단열이 잘 된 집은 단열 도화를 걸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요. 창호를 좋은 걸 쓰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. 이유는 결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세라믹 사이딩 시공이 무사히 완료가 됐고요. 리얼 징크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. 한 그것도 하루 정도의 시간 정도 그것도 이제 마감이 될 거고요. 일단 저 위도 이제 또 쫄쫄이라고 해서 다 껴 넣어야 되고 요 앞부분도 스노우 가드처럼 생긴 그 프레싱 마감이 들어가야 됩니다. 어쨌든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요. 실방이 요즘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. 물론 어제는 조금 먼저 번보단 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통 실방하면 5분에서 10분 사이를 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
그래도 많이들 오셔서 실방을 좀 더 앞으로 더 준비를 해볼까 싶습니다. 그리고 뭐 저녁 시간대 제가 볼 때 낮 시간대는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녁 시간대 1시간 정도는 가끔가다 한 번씩 실방을 현장에서 하든 숙소에서 하든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모처럼 해가 났어요. 어제 엊그저께인가 어제부터인가 하여튼간 해가 나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다 오늘 건축주 사장님하고 오늘은 둘이 했습니다. 제가 잘라드리고 건축주 사장님이 가서 시공을 하시고 이게 요 건축주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라믹 사이딩 시공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.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요령대로 이렇게 시공하시니까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. 물론 마감선 같은 경우 이런 요령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알려드리죠, 현장에서. 근데 인터넷 상으로도 알려드린다고 제가 실방을 했지만 이제 또 놓치고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. 사실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맘먹고 오셔야 배울 수가 있어요. 사실은 그 한두 시간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세라믹 사이딩도 한번 시공되는 과정이 한 5일에서 7일 사이니까 그 시공할 때 딱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면 아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, 단적인 시간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의지는 많은데 두서가 조금 없죠. 물론 두서 있게 준비해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아직 그 구독자 캐파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이런 세라믹 사이딩 마감이 이런 시골에 있어서 빛을 좀 못 보지만, 만약에 서울 같은데 평당 1억씩 가는 동네도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50평짜리 70평짜리 단독주택인데 70억입니다. 뭐 그런데 그런 주택들의 마감이 옛날 마감이잖아요. 벽돌로 지었던 뭐 그런 주택들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나온다면 아마도 눈이 좀 많이 돌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세라믹 사이딩의 가장 큰 장점, 이 상태로 한 30년간은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. 물론 뭐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시간은 그거보단 짧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는 한 4-50년은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, 그렇게 관리 없이 여기다 이제 돈을 써서 발수제를 뿌린다든지 이런 관리를 안 하셔도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깨끗한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. 다른 뭐 시멘트 사이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가 필요해요. 벽돌 조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발수제를 뿌려준다든지 페인트를 발라준다든지 그런 비용들이, 요즘은 인건비가 비싼 시대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 돈은 좀 재료 때는 비싸도 이런 세라믹 사이딩을 하신다면 한 30년 기점으로 봤을 때는 20년 기점으로 봐도 오히려 세라믹 사이딩이 훨씬 싼 거예요. 이렇듯 좋은 자재가 좀 그 외장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일본에서 나온 건데 국내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건축 시장의 캐파가 작으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대기업 정도에서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데 금형도 비쌀 거고요.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리고 이제 주성분이 화산재하고 콘크리트, 펄프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유와 시장, 진입 장벽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우리나라도 외장재가 좀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네 제품이 다 좋다고는 하지만 진짜 좋은 느낌을 받는 외장재들은 드물어요. 사실은
말로만 좋은 거고 실제로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. 근데 이런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는 시공해 놓고 보면 진짜로 그 정도의 품질과 만족도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라믹 사이딩을 제가 뭐 광고 아닌 광고를 해드리게 됩니다. 사실은. 감사합니다, 여러분.